네, 교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 오늘 주셔서 고맙겠고요. 책 소개를 제가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책 팔러 온 건 절대로 아닙니다. 스캇 캘러웨이의 거대한 가속, 예전에 그 플랫폼 제국에 대한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는데 세상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가 회사 가치가 1조 달러 되는데 4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되는데 5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굉장히 좀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일 겁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메타버스의 시대, 이시환,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시환이라고 하는 분, 매주 토요일 날 KBS ETV, 김태환의 프리웨이, 여기 보면 이 책 소개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또 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책 중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전반적인 이해를 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책, 이 책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가상 경제가 온다. 이 최형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유튜브 한 강의 꼭 들어보십시오. 최형욱. 이분이 굉장히 탁월하게 깊은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읽으셔서 앞으로 그 메타버스가 어떤 형태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아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메타버스 비긴즈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이 책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이 책이 초급편, 이 책이 고급편, 이 책이 약간 중급편, 성문 기본, 성문 종합, 성문 핵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책이 저 밑에 두고 왔는데요. 김남도 교수 라이프 트렌드 2022 해마다 트렌드에 대한 책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보다는 김용섭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인 김용섭 이 소장님이 쓰시는 해마다 이 책을 냅니다. 이 책이 그 트렌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김남도 교수 책은 좀 이렇게 책상 위에서 쓰인 책이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또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고 상품들이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그거에 연장선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게 많은데 이분은 더 깊이 해박하게 이분이 쓴 그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아까 잠시 할 때 나올 겁니다. 이 책에도 세대 구분을 보통의 구분하고 조금 다르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인데요. 유튜브에 김용섭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그 북토크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G세대, MZ세대라고 하는데, MZ세대 하면 이 G세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모뻘이 M세대거든요. G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지금 이 경쟁력 있고, 오늘 우리에서 알파세대에서 함께 나오게 될 건데요. 이 G세대 앞으로 지금 현재 이 G세대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그러니까 지금으로 약 25세에서 30세 그 사이 정도 연령층입니다. 이 젊은 층들이 결국 교회가 또, 만나야 되고, 결국 이들을 잡아야 앞으로 10년 안에 이 교회의 기둥들이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같은 김효섭 씨가 준 그 책입니다. 이건 이제 경제학에 관한 책인데 앞으로 이 세상이 플랫폼을 위주로 해서 시대가 달라지고 변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려고 제가 직접 이 책을 차에다가 싣고 왔습니다. 박수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는 것보다 직접 책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입체감이 낫겠다 싶어서 했는데 관심 있으시면 진짜 우리 목회자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칼바르트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그와 같이 우리는 한 손에 성경, 댄데어를 here and now, 존 스토트가 설교는 브릿지 비트윈 투 월드라고 했는데 댄데어를 here and now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시대를 알고 시대를 이해하고 또 교회는 항상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는 특별히 리더이시기 때문에 리더를 결정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사회에서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의. 한 개 더 있나요? 그냥 하지 말라. 책이 좀 도발적인데, 송길령이라는 그 머리 긴 남자가 있어요. 예, 다음 부사장인데요.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5년 전, 6년 전에 앞으로 공개 채용 이런 거 없어질 거다. 왜냐하면 경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낼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혼밥, 혼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될 것이다. 한 6년, 7년 전에 벌써부터 이야기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인데 앞에 상상하지 말라 두 권의 책이 더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또 읽기 쉽게 지금 시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이분하고 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어디 강의가 좀 어떻게 좀 딱딱합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말이 좀 빠릅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입니까? 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새로운 세계 메타버스에 탑승하자라는 것인데요. 강풍 씨가 그렸던 그 순정 만화, 여기 보면 이제 여고생과 또 회사원, 이 두 사람이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대화하는 게 너무 거리가 크다. 차이가 난다. 세대 차이. 요즘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 세대 차이,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그때만 해도 벌써 한 10년 전이죠. 그때 중학교 3학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3학년 애들이 1학년 애들요, 같은 교복을 입기 부끄러워요. 진짜 밥맛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3학년 언니들요, 그 노파들, 그냥 쉰내가 나고, 말이 안 통해요. 그게 10년 전인데, 또 지금 또 엄청나게 그 세대 차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BTS 모두 몇 명이고 멤버들 이름 안 들었으시오? 자,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거 무슨 약자인가? 세 번째, 나 어제 2,000원 비싸졌어. 요즘 애들 쓰는 말입니다. 너 어제 2,000원 비싸졌잖아. 자, 이거 무슨 뜻일까? 자, 첫 번째 1번 문제. 네 번째, 미네르바 대학교는 한 해 신입생이 몇 명이 들어갈까요? 자, 첫 번째, BTS는 모두 몇 명이고 멤버들 이름을 아는 대로 써보시오. 자, BTS는 모두 몇 명이에요? 7명. 자, 7명 멤버 아까 제가 다 말해드렸습니다. 시작. 몰라요. 네. 진진, 정국, 제이홉, 알렘, 슈가, 비. 네. 이거 배우는데 힘들었습니다. 자, 7명.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 이거 무슨 약자인가? 네, 대학교. 어떤 대학교요? 네. 그건 서연고고. 네, 서울대 연대고대. 그 다음에는요?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 다음에 중경, 외시, 네,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 애들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그 학교 레벨을 지운다는 거죠. 자, 그럼 2,000원 비싸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즘 애들이 쓰는 최신 용어들입니다. 어제 나 완전히 2,000원 비싸졌어. 자, 유래가 있습니다. 1번. 나 2,000원 비쌌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 자, 일반 치킨이 18,000원입니다. 근데 뼈 없는 치킨, 순살 치킨이 20,000원입니다. 얼마요? 2,000원 비싸졌죠. 이 회사는 그러냐? 아닙니다. 교촌도 그렇습니다. 일반 치킨 18,000원입니다. 순살 치킨 20,000원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뼈가 없어진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2,000원 비쌌다. 이 말은 뼈를 맞았다. 이 말이 뭡니까? 팩트 폭격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적나라하게 네가 이런 존재고 이런 모습이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계속 들어가지고 뼈가 사라졌다. 하도 잔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뼈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나 2,000원 비싸졌잖아. 이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오늘 나중에 이 새로운 세대들 어떻게 언어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같이 놀아볼 겁니다. 미네르바 대학교. 미네르바 대학교는 2010년도에 설립된 학교이고요. 전 세계의 캠퍼스가 7개 이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송도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그 대학교 커리큘럼 완전히 다르게 밑에 분야 보면 예술, 인문, 경영, 컴퓨터, 자연과학, 사회과학 1년 등록금이 약 3,600만 원. 우리나라에 딱 한 명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김선. 미네르바 대학교라는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스스로 미네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는 앞으로는 지금까지 대학 커리큘럼으로는 앞으로의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기술, 그런 지식들을 익히는 그런 학교로 이 미네르바 대학교가 있고 한 해에 약 신입생이 120명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거시 대학교 이것들은 정말 앞으로 완전히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성공했던 방식, 그 스펙을 가지고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문화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새로운 세대를 이해한다는 것. 자, 어떤 영화입니까? 미션이라는 영화죠. 미션 영화관에서 보신 분? 네, 연식이 상당히 오래되신 분입니다. 1987년도에 영화관에서 저는 부산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자, 여기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죠. 이 가브리엘이 모두가 성교로 올라갔다가 십자가에 묶여서 떠내려온 이 폭포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곳에 올라가가지고 이 가브리엘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악기를 꺼내죠. 자, 이 악기의 이름은 클라리넷. 오보에로 다 연주를 하죠. 여기에다 곡을 붙인 노래가 넬라 판타지야. 다 곡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오고 그들의 이 연주를 듣고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자,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 선교지의 언어, 선교지의 감성, 선교지 문화를 잘 활용해야 된다. 우리가 다음 세대 선교의 대상이다. 다음 세대들을 미전도 종족이다. 복음화율 3% 이하. 그러면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려면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세대 차이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BC 1700년 수메르인의 기록 보면 이 애가 아빠 이렇게 막 화를 복두드죠. 말해봐, 따라해보라고. 예, 지금 약 3,700년에 일어난 점토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화 읽어보니까 요즘 그 점토를 분석해보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집트 벽화를 분석해보니까 요새 애들 버릇이 없다. 3,700년 전에 일어난 스토리죠. 그 다음에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요즘 애들은 제대로 전투력도 없다. 실망이다. 그리고 한비자나 숙종실록에도 기성세대가 신시대를 바라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굉장히 좀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것은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학생들을 20세기 선생님이 19세기 공간에서 18세기 방법으로 가르치는 거, 이게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아이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코스타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해외 학생들 만나보면은요, 우리 한인 2세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나나 이야기야, 바나나.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색깔은 백인의 생각, 외국인의 생각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인데, 전혀 생각이 다른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게 세대 구분인데요. 세대 구분을 여러 가지, M세대, 그 다음에 X세대, Y세대, 혹은 G세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 구분법 여기 있고요. 묻지마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세대, G세대. 자, 말씀드린 것처럼 M세대는 1980년에서 1995년, 그 다음에 G세대는 95년에서 2010년. 그렇게 세대 간격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걸 MG로 한꺼번에 묶는 것, 이거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지났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요즘 우리 학생들, 어린이집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언어가 발달이 늦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언어를 배울 때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그렇게 배우는데
그냥 음성으로만, 그것도 마스크를 통해서 음성이 들리는 게 잘 안 들어서 이게 들리지 않고 또 이게 입 모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언어 발달이 느리다. 자, 그리고 이 코로나 때,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상, 6년 개근상. 그러니까 아파도 학교 가야 됩니다. 태풍이 와도 학교 가야 됩니다. 태풍이 와서 태풍을 뚫고 학교 갔는데 오늘 휴교, 그걸 학교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또 올 때는 기분 좋게 또 태풍을 뚫고 오죠. 몸이 아파도 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허락을 받고 자퇴가 아니고 조퇴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에 놀토가 생겼습니다. 놀토. 한 달에 2번 토요일은 학교 안 가는 날 저희도 심히 본드 생각났습니다. 야, 우리는 몸이 아파도 무조건 학교 갔는데 한 달에 2번 학교 안 온다. 야, 이런 게 어딨냐. 그렇게 하다가 주 5일제 수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토 수업 다니는 애들이 아니 학교는 가야지 그래도 주 5일제가 뭐냐. 예,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아파도 학교 가는 거다. 이게 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힘들어도 일단 학교는 가는 곳이다. 근데 코로나 시대는 어떻습니까? 틀면 학교예요. 또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가면 그냥 여행 간다고 쓰면은 그냥 패스. 의식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는 것이다.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다. 어릴 때 이걸 몸으로 배우는 아이들하고 태풍이 오는데 학교 갈 때 야, 저 날려갈지 않을까? 그래도 학교 갑니다. 왜? 6년 개근상을 위해서. 근데 이제는 뭐 조금 불편해도 안 가고 마음이 불편해도 안 가고 그런 의식 구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석 교수가 쓰신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책에도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에도 이게 구글 검색하시면 역시 나올 겁니다. 이 세대 구분, 미국식으로 구분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한국식 한국에 있는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같은 공감을 한다.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세대더라도 어떤 문화를 경험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생각들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다른 매체 다른 세대인데요. 난 어떤 세대인가? 자, 다음 소절을 보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들으면 나는 어떤 게 떠오르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첫 번째 다 사랑스러워. 두 번째 하드슈. 세 번째 오르바는 시. 처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사랑스러워. 예, X세대입니다. X세대. 자, 이 X세대들은 이제 태안에 출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뉴스나, 그 다음에 시사 프로그램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Y세대, 핫이슈가 떠오르면, 인스타를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오르가니시 한 세대들은요, 오히려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낸 시대.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의 여유가 주었을 때 노는 방식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X세대 같은 경우에는 완결된 거, 완결판, 정주행. 그 다음에 Y세대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들만, 그 다음에 G세대는 오히려 자기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 같은 내용들이고요. 자, 미디어 이용을 보십시오. 베이비붐 세대는 아날로그, 신문 보고 TV 뉴스 봐야 됩니다. 그래 세상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X세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걸 듣습니다. 밀레니엄 세대, 이제는, 모바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X세대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합니다. Y세대는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합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집에서만 인터넷 하는 거하고, 언제든지 이거 인터넷 하는 거하고, 의식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G세대는요, 자기가 초등학생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나이트나 이런 데서 게임을 만들어 팝니다. 이걸 활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있다. 그럼 그 성향 자체도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각기 다 다른 관점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알파 세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2010년 이후로 태어난 세대들. 그들을 지금 현재 11살, 12살이지만 이미 그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날 때부터 아이패드
날 때부터 이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살리기 때문에 우리 의식과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영상을 더 좋아하고요.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로 좋아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MMS, 문자 메시지가 보편적으로 나타날 때 PCS, 그래서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문자로 합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하죠. 이게 문화 체계의 차이인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익숙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자라는 이 알파 세대들, 그보다는 영상, 아날로그보다 디지털,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갈 것인가? 이 메타버스가 굉장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온킹, 그 다음에 이 니모, 알라딘, 그 다음에 인어공주, 이 네 편의 영화하고 이 두 편의 영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네 편의 영화와 두 편의 영화? 편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늘 송이꿀 들고 오셨는. 자, 이 두 편의 영화와 이 네 편의 영화 차이점은요. 네 편의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두 편의 영화는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하면서 이 네 편의 영화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는 중학교 1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난이도가 달라도 이 흥행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는 회사나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도 철저히 소비자 중심입니다. 예전에는 공장에서 찍어내서 소비자들이 삽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이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죠. 이게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것이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커뮤니케이션에 보게 되면 샌더가 메시지를 채널로 통해서 리시버에게 보냅니다. 제가 샌더고 여러분들이 리시버죠. 제가 말로 혹은 PPT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다 살펴야 되거든요. 교육공학의 영역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리시버,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특별히 이 새로운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들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소통. 집으로는 영화 있었죠?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한다고 이런 영화가 있는지 모르지 모르십니까? 예, 집으로 영화에 보면 이 할머니하고 아이가 소통을 하는데 처음에는 불통이죠.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꼬꼬꼬꼬. 뭐 달라는 거죠? 예, 치킨을 먹고 싶다고. 예, 치킨. 그러니까 할머니 딱 보더니만 닭? 알았다, 닭. 그래가지고 닭을 가져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져오죠. 애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프라이드 치킨이냐고, 이게 무슨 켄터키 치킨이냐고. 자, 똑같이 치킨, 닭, 오케이. 근데 아이가 생각하는 닭, 그 다음에 할머니 생각하는 닭 다르죠. 똑같은 닭인데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통을 넘어서, 이 불통을 넘어서 서로 소통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안 되고요? 고통이 온다. 소통이 잘 되면 형통이 온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부르겠습니까? 고통을 부르겠습니까? 여기 또 답을 할 줄 몰랐습니다. 예, 소통이, 예, 정말로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 자, 그럼 이 세대는 어떤 세대들이냐? 첫 번째, 지성. 이 메타 세대들, 이 메타버스 문화에 익숙한 이 세대들, 여러분, 이것은 비록, G세대, 12세 이하의 세대뿐만 아닙니다. 메타버스가 또 익숙한 세대. 어른들 중에도 메타버스가 훨씬 익숙한.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더욱더 편안한, 실제로 이 재택 근무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의 효율이 훨씬 더 증가된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 회사에 가서, 꼰대 부장님들 이상한 아재 개그 이런 거 안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남이 할 거 자기가 덤태기 안 맡아도 되고,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나니까 훨씬 더 효율성이 뛰어나게 되는 그런 보고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메타버스에 익숙한 세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지성. 이들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우리가 딱 떠오르는 철학자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누굽니까? 외국 사람. 예,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자,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하느냐? 나는 접속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접속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접속의 세대, 최재범 교수, 이 책도 제가 추천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포노사피엔스 시대. 이 스마트폰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전화기 일종으로 보죠.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떻게 보느냐? 5장 6부가 아니고 5장 7부.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들의 세대들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강의 중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전에 그 1996년대 이 어머니 96년대 청소년들이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됩니다. 인터넷이 막 보급되니까 학생들이 중독이 막 빠지죠. 그래서 컴퓨터 중독,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어디에 둔다? 거실에. 왜냐면 거실에 둬야 이게 그지 관리가 되니까. 그 나중에 부모님 외출할 때는 키보드 뽑아가지고 외출하고. 그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인터넷 하지 마라 하는데 계속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을 확 잘라버리고. 아니면 그 TV를 박살내버리고. 그때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환란과 핍박을 받던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낳은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그냥 머리를 그냥 확 하고 이런 걸 봅니다. 옛날 추억이 싹 생각나죠? 자기가 받았던 거 보면 생각나죠? 그래가지고 폰 압수. 그리고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강의 보면은요, 탯줄을 잘라버리는 것 같다. 부모와 자녀의 영혼의 탯줄이. 적으로 인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 세대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스마트폰으로 학생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고, 이 스마트폰으로 자기의 모든 세계와 연결되는데 이걸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5장 7보도 같이 이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식을 검색으로. 이건 일단 이 세대뿐만 아닙니다. 날씨, 주말에 뭐 할까, 맛집, 다 검색을 통해서 목포에 가면 뭐가 좋을까? 저도 오면서 몇 가지 검색을 했습니다. 목포에 뭐가 유명한가? 목포의 숙소 어디가 좋을까? 다 예전에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검색을 하죠. 어린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그걸 합니다. 영화 재밌을까? 다 검색해서 이미 이 사색이 아니라 검색으로 통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사색과 검색.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예전에는 텍스트를 통해서 배우죠. 책을 통해서. 아니면 그 검색을 통해 인터넷에서 배웁니다. 이제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점점 생각하지 않게 된다. 검색보다 중요한 것은 사색이죠. 자, 그 다음에 확정 편향.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일에 빠지느냐? 확정 편향에 쉽게 빠지게 된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늘 보는 것. 예를 들어서 정치 계열 중에도 좌파와 또 우파, 진보파와 보수파. 그런데 이 진보 계열의 콘텐츠를 계속 보는 사람들은 그것들만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는 확신을 가지죠. 보수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다 그러면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 볼 때 혹은 중매할 때 그 사람 알려면 뷔페에 가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먹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단가 알 수 있죠. 요즘은요, 그 사람 유튜브나 그 사람의 넷플릭스 초기 화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지만 이 초기 화면이 다 다릅니다. 자기가 즐겨보는 콘텐츠들로 차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하드고, 그냥 호러, 이런 거 있으면은요, 그 인생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 사람 만나면 인생 하이패스? 겉으로는 거룩인데, 주로 보는 게 싸우고, 죽이고, 썰고, 이런 거 있으면은요, 그건 좀 위험한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이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그런 것들 쌓이다 보니까 그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패턴, 시청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공급해 줍니다. 하지만 옛날에 신문은 어때요? 신문은 사회면, 그 다음에 또 정치면, 경제면, 문화면, 스포츠면 이런 거 있으니까 골고루 보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자꾸만 스포츠 좋아하면 스포츠만 계속, 그 다음에 또 정치 성향도 정치성 그거는 계속, 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계속 보기 때문에 폭이 넓어지지 못하고 그 속에서 집중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이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
청소년들 10대 자살률 우울증이 급증합니다. 언제? SNS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가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기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합니다. 자, 이 SNS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사진을 올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쁘다 멋지다 막 입이 귀에 걸립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네 귀 뭐 코끼리만큼 크다.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SNS를 보면서 우울해집니다. 정지우 작가의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는 책이 있습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인스타그램 절망이 없다. 여러분, 인스타 보면 전부 다 호캉스 가고 바캉스 가고 그 다음에 나이스하게 살고 그에 비하면 나는 완전히 너무 망가진 인생 같다. 그래서 우울감이 확 온다는 겁니다.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우울감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확증 편향을 통해서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짜 뉴스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 소셜 딜레마라는 영화에 보면 이 평범한 이 소년이 이 여러 정치 성향 유튜브를 계속 보니까 여기서 쏟아지는 것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여기에 붙잡혀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좀비처럼 됩니다. 이걸 스몬비라고 그러죠. 판단하지 않고 선동됩니다. 우리 한국인의 특성 중에 약점 중에 한 가지가 선동을 잘 당한다. 가짜 뉴스에. 그러니까 유튜브 볼 때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거 믿고 걸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그냥 이렇게 공격하는 거 믿고 그냥 걸으셔야 돼요. 가짜뉴스 퍼뜨리지 않는 법, 이거 나중에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특히 우리가 리더이기 때문에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지 카톡교가 아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복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합니다. 이렇습니다. 이거 뭐 속보, 단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엄청나게 퍼뜨리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안 좋은 소식이 종점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오더라도 나한테 끝내야 되고 내가 이걸 퍼뜨리는 좀비 PC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걸 확인해 보시고요. 감정적인 게시물 6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고 나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가짜로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양치기 소년. 늑대다 진짜 늑대 나타나는데 그 말에도 말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관심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라면 하나만 해가지고 이 친구가 파가지고 책도 쓰고 지금 유튜브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라면 하나 가지고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 또 라면 하나 영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끄는 친구들이 있죠. 이 영화 더 투마로우 워라는 영화 보면 이 SF인데 아주 복잡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푸느냐? 제라페르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인데 자기 학생 중에 화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로 바삭한 애가 있습니다. 얘가 이 영화에서 결정적인 키를 해결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스포일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가 화산에 막 그러니까 뭐 재밌는 얘기할 때, 화산이 있잖아. 그럼 조용히 해. 화산이 있잖아. 조용히 해. 이 자기가 빠져있는 이 전문 지식, 초등학교 한 5학년? 그 정도인데도 그 지식에 대해서는 타입 추정을 불허하는. 왜냐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분야 외에는 무지해요. SNL의 주현영 기자. 이 기자가 나와가지고 취재를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취재하고 준비한 내용, 이거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준비한 거 외에 다른 질문하면 막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준비된 그 이야기가 막 땀을 펄펄 흘리고요. 그럼 나중에는 막 울고, 나중에는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게 방영되고 난 다음에, 댓글들입니다. 댓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와, 진짜 디테일한 거다. 저희가 보면 신입이 PT 할 때 딱 이렇다. 자기가 준비한 건 잘하는데 그 위에 변수되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답을 알지 못하고 순발력 없이 대한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연기가 아니고 이건 그냥 완전히 그거다. 와, 이런 친구들 주변에 너무 많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준비하고 한 것들은 그건 되는데 그 외의 방식이나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쩔쩔매는 시대들이 바로 이 메타세대의 특징들이라는 겁니다. 자, 직관적인 이해를 하게 된다. 텍스트보다도 딱 문장 하나, 예를 들면 우울할 때 추천해줄 곡이 있나요? 그때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좋아요. 여러분 메타세대입니다. 이게 웃으면은 메타세대요. 이게 웃음 포인트가 뭐지? 어떻게 웃어야 되지?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을 위로할 때, 힘내, 터닥터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짤로 대표 이 사진 이거 하나 딱 보내주면 갑자기 확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서는 세대이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진다면. 네. 그러니까 말로 힘내, 다 어릴 때가 있어. 이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못당이다. 그 요거를 딱 보내주면, 센스 있네. 그 여기다 이모티콘 커피 딱 주면, 이야, 진짜 날 사랑하네. 이 바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곡이서 곡이다. 그럼 또 힐링이 확 되겠죠? 또 직장인들에게, 힘들지, 이거 알고 그냥 이 사진을 딱 보내주면은요, 공감된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세러데이! 다시 또 월요일날. 우리 직장인분들에게 이거 하나 딱 보내주면서, 힘들지. 그래도 또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 지나면. 그럼 이게 그냥 설명할 것 없이 이거 하나 보내주면은요, 나를 잘 이해해주는구나. 우리는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좀 이렇게 성경 구절 이것도 우리가 보내줘 위로도 되고 하지만 단풍 사진은 강력하면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커피 사진에다가 힘내시고 그런 거 절대 보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 그냥 위로받고 힘이 되고 같이 이 힘든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같이 버티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창의적이라는 거죠. 크리에이티비티. 자,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니 병원에 자주 간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막 툭툭 던져요. 부모님 우리 사랑할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나 오늘 지각했다. 그래서 생각 혼났다. 다음에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 되겠다. 결석을 하면 혼나지 않으니까 생각들이 창의적이죠. 자, 이걸 보세요.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틀린 낱말. 나 혼자가 아니다. 같이 먹어야지. 근데 이 선생님이 감성이 이거 틀렸다 쫙 끊었어요. 이 선생님은 못된 선생님이에요. 나 혼자 먹는 거 틀린 거지. 같이 먹어야 되지. 그럼 여기 맞춤법이 틀린 걸 찾아라.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아이들의 생각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아이들은 천재입니다. 근데 이 천재성들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잘립니다. 딴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딴 생각을 해야 새로운 발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답을 찾아내라. 그런 세대가, 기성세대가 이 어린 세대들의 꿈들을 깨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 세대는 정말로 요즘은 자기, 스마트폰 이걸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니까 그런 창의성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팩트 체크. 이 세대들은 항상 체크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진짜인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아주 멋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냐. 저도 이거 동영상으로 많이 설교할 때 써먹었습니다. 강의할 때 써먹었습니다. 설교는 80년을 삽니다. 그런데 40년 정도 되면 부리가 또 발톱이 낡습니다. 이것을 이 설교는 이거를 결정합니다. 굴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발톱을 뽑고 그 다음에 털을 뽑고, 그 다음에 부리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부리가 새로 나고, 발톱이 새로 나고, 털이 새로 나면 또 40년을 힘있게 삽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설계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깎는 자기 변화가 있어야 새롭게 살 수 있다. 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동물학자에 의하면 이 부리를 부수고 이렇게 하면 혈액 과다, 출혈 과다로 죽게 되고, 또 사냥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면 영양실조로 죽게 된다. 가짜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도 자기 부리를 돌에 넣어가지고 팍 부수는 거 이것도 합성 사진이고 요즘 세대는 다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도 요즘 일반 성도님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없는 은혜가 되는 스토리들 우리 설교단에서 진짜 조심을 해야 왜냐면 저 목사님 진짜 가짜는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에 확증 편향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또 자기 다른 것을 다른 영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문해력이 떨어진다. 오늘은 강의를 아마 못할 겁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 모든 사람들이 1위가 문해력을 말합니다. 문해력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식당 사장님의 비애를 보십시오. 당기시오라는 말을 도배를 했습니다. 당기시오는 말을 당기시오, 제발 당기시오, 꼭 당기세요, 플리즈 이거 도배를 했습니다. 자, 왜 이럴까요? 분명히 식당 문 앞에 당기시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일단 밀고 봅니다고요.
밀고, 안 들리면, 당기시오. 당깁니다. 당기시오. 글자가 있는 걸 보면서도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당기시오. 그럼 당겨야 되는데 습관 때문에 혹은 자기 느낌대로 그냥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이 문해력이 갈수록 낮아집니다. 업무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얼마 전에 기자가 지난 8월 15일 날 대체 공휴일 때 이번에 그 대체 공휴일이 생겨가지고 사흘 동안 쉬게 됩니다. 이 3일의 연휴 잘 보내세요. 미리 못하고 댓글 달았느냐? 사흘이 왜 3일이냐? 열흘 10일, 나흘 사흘, 한흘 두흘 삼흘 사흘. 그 뭐라고 합니까? 사흘이 3일인 걸 오늘 처음 알았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헷갈려 죽겠다. 사흘을 4일로 바꾸어라. 이때 몇 대 댓글이 쫙 나눠졌습니다. 기자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 댓글 쓴 사람이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끝까지 파이팅해서 유종 애미를 거두세요. 우리 엄마를 네가 왜 거두냐니까. 끝까지 파이팅해서 유종 애미를 거두세요. 들은 건 있는데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예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이동진 작가가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 명징, 직조. 밑에 댓글이 뭐라고 달리느냐? 잘난 척하고 있네. 요즘 한마디 못 알아듣겠다. 와, 어미도 전부 다 한자라니.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젠 멍청한 것보다 아는 것을 더 부끄러운 시대가 오는 건가? 이 명징과 직조 정말로 애미 다시 한번 나왔네요. 이 신분, 상승하고 하강하는 거, 이걸 아주 선명하게 이 천을 짜듯이 직조, 그렇게는 정말로 신랄하고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계급이라는 우화, 이거를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딱 일목요연하게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명징은 또 뭐고 직조는 또 뭐냐. 문해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죠. 심리적 확증 편향이 되어지면은요, 가짜 뉴스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디지털 문화에 들어오게 되면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디지털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올 때 혹은 페북에 올라올 때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구별할 능력이 대한민국 보십시오. 우리 수준입니다. 여러분 문맹은 우리 한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해력은 꼴찌입니다. 꼴찌. 그러니까 글을 읽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문 기사를 읽고도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콜롬비아보다 낫습니다. 멕시코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대만보다 낫죠.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문해력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로 오는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사고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를 이걸 걸러내는, 여러분 정보에서도 회사에서도 수많은 정보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치 있는 정보가 있고 가치 있는 정보를 걸러내어 줘야 그 사람이 앞으로 더욱더 탁월한 능력자로 세움받게 되고,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이트 실버. 미래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 어떤 사람이 그 신호를 알고 준비한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음으로 여긴다. 이런 9.11 테러 일어날 때 9.11 테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수많은 정보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무시합니다. 비행기로 테러할 수 있다. 무슨 소리, 정신 나간 소리. 어떻게 비행기로 테러를 하느냐. 나중에 이 9.11 테러 이 보고서의 결론이 이겁니다. FBI, CIA, 국토안전국, 이 모든 정보국들이 테러리스트보다도 상상력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졌다. 수많은 정보들이 보이는데도, 여러분 그 하이넬리의 법칙을 보면 한 가지 큰 사건이 나기 전에 29가지의 잔잔한 사고들이 있고, 그 사고 일어나기 전에 또 300가지 징후들이 있다. 300가지 작은 징후들을 보고 이걸 준비해야 된다. 21가지 좀 굵직한 사건이 터질 준비해야 된다. 아니면 한 가지 사건이 뻥 터지면 수습이 안 된다. 리터러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판단할 것인가. 제일 좋은 게 큐티입니다. 수능을 앞둔 여고생, 이렇게 큐티하기까지 얼마나 시간들을 했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큐티하면서 이 아이들의 문해력이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된 것.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욱더 선호한다. 아르메니아에 있는 소녀들이 전쟁을 반대한다. 피켓을 들고 있죠. 그런데 피켓을 들고 있는데 이 아르메니아 이 지역에. 그런데 이들이 왜 한글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까? 이들이 BTS의 아미들이기 때문에. 이 BTS의 아미들이 원하는 공용어 전 세계 5천만의 아미들 한글로 서로 소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 이 BTS라는 그 메신저를 통하여서 서로가 연결되는 거죠. BTS가 인기 있는 이유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SNS를 통해서 절망하고 인터넷 통해서 그냥 마음 아파합니다. 근데 정말 잘생긴 오빠들이 노래를 통해서 It's not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 그 yourself 노래 중에 제가 정말로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가사 이거예요. 내 실수로 인하여 생긴 흉터도 내 별자리인데. 이거 가사 읽는 순간에 눈물이 확 났어요. 내 실수로 인하여 생긴 흉터.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 별자리가 된다. Scars into stars. 상처를 별로 만드신 하나님. 애들이 인터넷으로도 상처를 받았는데, BTS가 인터넷을 통해서 위로해 주니까 터치가 되고, 그렇게 서로서로 아미가 되고, 그리고 서로서로의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멈춰주기를 원한다. 한글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메신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리더들, 교회 모든 생들이 학생들과 메신저로 서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성으로 넘어갈게요. 감성.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로 나왔죠. 이 드라마에 보면, 이 영화에 보면, 웹툰에 보면 사람 마음속에 여러 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포들 중에 출출세포가 작동하면, 그냥 갑자기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야식 땡길 때 그때의 현상입니다. 그때 출출세포가 막 활동합니다. 그래서 막 먹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테리오스가 확 작동하면 그냥 좋다 해도 갑자기 그 히스테리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명탐정세포. 얘가 작동하면 갑자기 자기가 막 추리합니다. 자기 해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추리를 해가지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죠. 또 이 여러 세포들이 이 사람 몸속에서 활동하여서 사람의 감정을 지배한다. 예전에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여기 보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벼락이, 까칠이, 슬픔이, 네, 얘네들이 그 핸들을 잡으면 감정이 결정된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MR 세대들, 이 메타 세대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메타버스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교회 결정도 감정적으로 하고, 이런 교회를 떠나는 것도 감정적으로 떠납니다. 뚜렷한 이유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그리고 뭔가 나와 안 맞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 즉흥적입니다.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막 지릅니다. 막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원하는 것, 살 돈이 없습니다. 네가 언제는 돈이 있어서 질렀냐? 믿습니다. 또 질러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머뭇거리면 배송만 늦출 뿐이다. 막 무조건 사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식 사야 될까 말까? 두뇌, 잘 모르겠는데. 눈, 잘 모르겠는데. 손 일단 사고 보자.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청년들, YOLO 뜻이 You only live once.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질러.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놀러라. 주로 이렇게 여행사에서 이 YOLO를 많이 비쳤습니다. YOLO 와서 티켓 사세요. 열로 와서 비행 티켓 사세요. 해서 열로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열로 좋아하다가 골로 간다. 그래서 나중에 골로새서 쓴다.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걸 껄문서라고 해요. 그랬을걸, 할걸, 그러지 말걸, 껄걸. 예, 즉흥적으로 일단 질러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단 한 번 인생이니까 제대로 똑바로 살도록 해야 되겠죠. 금사빠의 뜻은 금세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 감정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여중학생 또 남학생이 아기를 가져가지고 밖을 뒤집힌 사건. 자기 욕망대로 충족대로 산다는 겁니다. 놀이터에서 성행위 하는 학생들 교복 입은 채로. 그다음에 수능 끝나고 나면 낙태계.
여고생들이 낙태기를 만들어가지고 혹시 누가 임신하면 이걸 주고, 얼마 전에 충격적 뉴스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 아이들에게 엄마가 불임 수술을 합니다. 임신을 시키지 말라고. 좀 희한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시대. 성관계를 처음 만나부터 며칠까지 당일 가능, 한 달 내 가능, 원나잇 경험 29%. 이게 불신자들 세계만 그럴까요? 어느 단체에서 우리 기독교 청년들 의식 구술하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 욕망의 충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B급 감성. 이 B급, A급이라고 한다면 뭔가 우아하고 뭔가 젠틀하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장르를 파괴하는 겁니다. 괴물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리에이처 나오는 이런 장르들을 선호하고, 우리 한국 K 한류가 이런 것들을 선도하고 있어서, 오징어 게임은 이런 말도 없고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은 조금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B급 감성으로 엄청난 광고의 대박을 터뜨리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카드 하면 멋있게 젠틀하게 예전에 이영애 LG 카드 할 때 자이에서 이렇게 하고 멋있는 어반 라이프를 다 보여주면서 LG 카드. 나도 LG 카드 있으면 저렇게 멋있게 살겠다. 요즘 카드 다릅니다. 약간 기괴하게, 좀 A급 정서와는 다른, 그냥 좀 이상한, 이 명품 선수도 예전 정말 우아한 엄정말 나라 하면서 수바르스키 이러다 해야 되는데 개그맨이 와가지고 이렇게 엉뚱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끈다는 거죠. 이나치 밴드도 마찬가지고 범 내려온다. 알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엄청 히트를 쳤죠. 범 내려온다. 이 국악 판소리하고 랩하고 연결시켜서. 근데 이걸 또 교회가 또 패러디하죠. 헌금 특송을 하더라고요. 원래 노래는 범 내려온다 했는데, 자, 우리 특송이 계속 딱 나왔고, 범 내려온다. 이 가사를 바꿔가지고, 헌금하면 범 내려온다. 이렇게, 가요를 개사한 것, 제이메스가 원조입니다. 정명석 찬양하기 위해서 가요를, 가사를 바꿔가지고, 지저스 모닝 스타 이래가지고, 탁 띄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계산시키는 저는 약간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이것에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포장에, 우스꽝스러운 모델.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 서울의 리듬 해가지고 올려가고 전 세계로 히트를 엄청나게 쳤죠. 그래서 콜드플레이하고 같이 협연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이너치 밴드가, MB 피규어 댄스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콜드플레이, 우리 백댄스가 아니다. 근데 콜드플레이 스티브 마틴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노래 당신들이 춤추는 게 아니고, 당신 춤에 맞는 노래 우리가 만들 거다.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2주 동안 자가 격리하면서 이 콜라보를 해서 만든, 이게 바로 이너치 밴드와 같이 했던 겁니다. 감동에 반응한다? 감동. 여러분, 교육은, 특별히 M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불 붙이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아니고 임팩트입니다. 많은 것들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임팩트 오도록. 구드리 헌팅의 영화 보게 되면 이 윌 청년이 나오죠. 정말 뛰어난 천재인데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상담사를 고치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현이라는 교수가 이 청년을 맞죠? 이 청년에게 이런저런 같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픈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건 너의 실수가 아니라고. It's not your fault. 그런데 이 청년이 살아나죠. 이 영화의 카피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등불을 만난다. 감동을 원하는 겁니다. 감동. 메시지보다도. 여러분, 메타버스가 뭡니까? 나는 너희들이 관심이 있고, 우리 교회는 너희들 만나고 싶고, 나는 너희들이 이것을 같이 시간을 공유하고 싶고, 이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만나는 감동이에요. 어차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걸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 교회는 너희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이게 바로 메타버스를 활용할 때 나타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 재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미의 아이들이 반응합니다. 노잼 사용입니다. 노잼 채널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TV가 로타리식 띡띡띡띡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7번 TBC, 9번 KBS, 11번 MBC, 7번보다 MBC 하려면은요, 일어나가지고, 띡띡띡띡, 앉았다. 또 이래 보다가 또 재미없으면 또 일어나가 또 띡띡띡띡. 그거 싫어서도 그냥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리모컨에. 그때는 채널이 3개인데요. 지금은, 와, 채널들이 내가 무한도전 재밌는 거 조금 중요하면 바로 넘겨버립니다. 5초 지루하면 넘겨버려요. 이런 시대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도 이 재미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조건 뭐 우스꽝스럽고 깨지고, 내가 막 자빠지고, 설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이게 재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잼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귀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노잼은요. 노잼은 아이들 바로 잡니다. 눈 뜨고 있지만 잡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 2018년도에, 루 게리. 이 근육 무력증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 아픔을 이해하자. 그러니까 이런 얼음 속에 냉탕 속에 오래 가서 몸이 얼잖아요. 근육이 무력해지죠. 그러니까 이 근육 무력자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자. 그래서 빌 게이츠가 하니까 주커버그 또 누굴 또 추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뒤집어 씁니다. 단체로 뒤집어 씁니다. 저도 뒤집어 썼습니다. 얼음을 사기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냉동실 얼음을 모아가지고 이거 완샷에 가야 된다, 완샷에. 그래가지고 딱 촬영하라 해가지고, 루게릭 병자, 환우들 참 위로받으시고, 그들 아픔에 동참합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와! 집어오고, 조회수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할까요? 이거 하면 돈 주니까? 아니에요. 재미. 이게 무슨 재미냐? 여기 있는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이거, 다 웃습니다. 정신 나갔잖아요. 얼음을 뒤집어 쓰면서 와 웃습니다. 왜 그래요? 재미라고 느끼니까. 여기서 재미의 요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추천의 책 여기 안 나오나? 다음 셋째 시간 강의 조금 더 강조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셋째 시간에 기대하십시오. 이 재미의 본질에 대해서 이 김선진 교수라고 경성대학교 교수님이 재미의 본질이라는 책으로 한 학기 3학점짜리 강의를 한 게 있어요. 이걸 책으로 만든 얘기인데 이건 아마 셋째 시간에 잡아놓기 위해서라도 예, 소확행이 뭐죠? 소고기가 주는 확실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2+ 확실한 행복이죠. 하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 하루키가 쓴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크고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잠시 만족시킨 거. 의외로 사람들이 책에 대해서 반응이 많이 보이고요. 뭐 여행, 음악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거 안 바라고 그냥 재미있게 조금 내 일상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래 집단은 응집하지만 이 집단은 공격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죠. 예전에 친구 영화 이때가 제 81년도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저하고 딱 같은 연도예요. 이 영화에 보면은 그때 고등학생을 압니다. 여기 보면은 깡패가 있고 그 다음에 장의사집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날라리 양아치가 있고 전교 1등 모범생이 있죠. 완전히 다른데 서로 친구입니다. 신분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살아가는 사이클도 다른데 서로 친구예요. 왜? 같은 교복을 입고 또 같은 경험들을 치르면서 하지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신분제예요. 예전 1995년도인가요? 유학 갔던 애가 아버지 그랜저 차를 타고 부앙 가는데 앞에 프라이드가 확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로막고 해가지고 유명한 말 했죠. 프라이드가 가니. 그러면서 그 프라이드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폭행해갖고 2년 3개월? 근데 그때 그 폭행했던 그 친구와 얼마 전 물류창고 2000 물류 화재. 그래서 38명이 죽은 그 대표입니다. 프라이드가 감히 그랜저를 막아? 이게 뭐죠? 차별. 신분제예요, 신분제. 근데 이것이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아파트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휴거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근데 아이들이, 쟤 놀지 마. 쟤는 휴거야. 저는 휴먼시아 사는 거지야. 저는 중앙아파트 사는 거지야. 놀지 마. 어떤 아파트 사느냐? 그럼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공포감. 여러분, 청소년 많은 청년들이 공포감, 특별히 MZ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들어오면서 수많은 공포 속에서 쌓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놀이와 게임, 이 김상균 교수, 제가 셋째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김상균 교수가 메타버스 작년 12월 달에 처음 메타버스는 책을 내면서 이 메타버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 게임 인류, 그 다음에 세 번째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 이 세 권의 시리즈를 내면서, 굉장히 메타버스에 대한, 이 관심이 커졌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결국 이 놀이, 게임 이론을 가지고 가야 이게 생산이 있다. 그냥 막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 이론을 따라서 게임 이론도 나중에 재미의 본질과 같이 결합되는 것인데요. 나중에 잠시 후에 개봉 박두 되겠습니다. 게임, 아이의 놀이를 통해서 자 핀란드 교육의 기적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핀란드 정말로 교육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교육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무엇을? 놀이의 가치. 그리고 놀이의 효용성 이걸 알고 놀이를 교육 기법에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교목할 때에 85%가 불시자들입니다. 그 15%도 그다음 교회 다닌 아이들, 진짜 헌신 애들이 거의 없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체포를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정말로 머리 쓴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 수업, 이 시간을 재밌게 할까?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래서 놀이와 교육공학을 공부하면서 놀이와 공부를 같이 결합시키는 거 신경 썼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수업 시간에 칠판에다가 요절 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쓰고요. 자, 오늘은 6을 외우는 건데 어떻게 하냐? 자, 목사님 휴대폰으로 이 요절을 문자로 정확하게 제일 먼저 보내는 친구들에게 불고기 햄버거, 불복을 쏜다. 그 당시에는 불고기 햄버거가 800원짜리 최고의 고가의 간식이었거든요. 그럼 애들 눈 동그래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에게는 500원짜리 햄버거 쏜다. 아이들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친구들에게는 또 300원짜리 빵 준다. 아이들 동기부여가 되죠. 그리고 틀리더라도 참가한 사람들에게는 사탕 2개를 준다. 왜냐면 문자 메시지가 그 당시 20원이었으니까 사탕 2개로 저는 합리적으로 학생들에게 손해보지 않게 그래 한다. 자, 그렇게 딱 이해합니다. 그 당시 학생이 45명 정도 됐어요. 자, 딱 해주고, 자, 우리 공정하게 한다. 자, 폰을 두고, 목사님 폰을 쓸게. 따다닥 쓰고, 시작. 따다다다닥 합니다. 그러면 45분 뭉뭉뭉뭉 울리죠. 제일 먼저, 반장하고, 그 다음 신앙부장 나오래 하고, 입회하에, 자, 애 위로 올립니다. 제일 먼저 온 거. 4885. 그럼 애가 와! 합니다. 아니, 네가 제일 먼저 보냈지? 확인해야 된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반장 읽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야, 하나님 무슨 천지를 창조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럼, 얘가 틀리면 딴 애들이 와! 합니다. 왜요? 이 아이의 탈락은 우리의 기회. 이 아이의 실패는 우리의 또 하나의 기회. 그 다음에 677이, 그럼 또 와! 하죠. 그럼 읽어봐라. 타자의 첫 번째 틀립니다. 그 애들 또 와! 하죠.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가가지고 이제 1명, 2명, 3명, 한 20분 정도 지나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를 정확하고 빨리 보낸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범생일까요? 아니면 약간 양아치일까요? 왜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세요? 요즘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든 다 잘하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수업 시간에 멍땡이 치고 그냥 키보드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문자 보내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이 빠르죠. 얘네들은 항상 국어 시간에 돌리고 수학 시간에 돌리고 맨날 돌려. 근데 이 친구가 히트 쳤어요. 최초로 수업 시간에 제일 먼저 정확하게 보냈어요. 나와 불고기 햄버거 상품권 매점 상품권 매상 딱 해가지고 출력 요가정권 딱 해가지고요. 딱 주면 애가 딱 언제 영웅 되면 애들 막 박수 치고 그냥 와 되죠. 이 아이는 평생 창세기 1장 1절을 죽어도 잊지 못할 겁니다. 놀이죠, 놀이. 게임. 목사님 굳이 성경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데 하지만 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 또 문자 메시지 보니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몇 번 자주 썼습니다. 약간 좀 지루한 딱 한식 쓰고 했는데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걸 했어요. 지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 거는 안 갔어요. 보자. 네 한번 폰 보니까 제 번호가 0614로 끝나는데 0613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에 아주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0613으로 쓰시는 전화번호 쓰시는 분이, 하고 내가 문자 왔습니다. 또 보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쓰시는 게구나. 그런 생각이 살짝 스치며 지나갔던 네,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다윗과 골리앗 그 수업을 하면서, 그냥 여러분 다윗 있고 골리앗 있고, 여러분 위켄드, 여러분들 막 아이캔드, 이게 아니고, 이 다윗 골리앗에 설명해주고, 여러분 이거를, 이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이거를 영화 포스터처럼 우리가 한번 만드는 게 우리 미션이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올 때, 이걸, 영화 포스터 만들 종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문 자료들, 신문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 이거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영화관에 있는 또 여러 자료들, 전단지 있잖아요. 영화 소식지. 이거 가져와가지고, 준비해라. 카비 풀 가져와라. 안 가져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주간 동안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서 제가 준비를 다 해요. 각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신문지 다 수집합니다. 그리고 가위풀 아주 숫자만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극장에 가가지고, 멀티플렉스 가가지고, 그 극장에 있는 전단지 이것들을 한꺼번에 하면 안 되니까, 민폐가 되니까요. 한 40% 정도 가져오고, 또 CGV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롯데 갔다가, 여러 군데, 메가박스 가가지고, 전단지 막 가져옵니다. 또 3일 후에 또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딱 준비하면 백팩 한가득 돼요. 그래 가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4명씩, 6명씩 이렇게 저를 짜가지고, 아이들에게 종이 나눠주고, 신문지 나눠주고, 전단지 나눠주고 하면, 아이들 막 이걸 해요. 요즘 한 번씩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무 재밌었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육도.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긴데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의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지동설과 천동설 뭐가 맞습니까? 투표할까요? 예,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 천동설과 같은 거죠.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이 태양계의 중심이다. 내 중심으로 생각을 나에게 좋고 나에게 재밌고 그런 시대를 이 친구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선택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멀티태스킹 얼마든지 여러 가지 동시에 가능하죠. 스피드 느린 건 죄죠. 코쿤 들어박혀가지고 나오지 않으려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클로즈 시켜버리고 자기를 노출시키려자 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자기 취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집중하죠. 이게 뭐냐, 포르투갈에 있는 나자레라는 곳인데요. 최고 서핑 기록이 370m 파도를 탑니다. 양양 무섭죠. 이게 뭡니까, 이거. 이 완전히 그냥 이게, 튜브 메고, 이거 하는 거. 그것도 자기들, 이게 자기 서핑, 자기 집중하죠. 민트, 초코파이. 민트족. 근데 자기도 이게 프라이드가 강한 거예요. 개취. 그 다음에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죠. 이러면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중독에 빠집니다. 자, 중독도 한 3가지 말해볼까요? 시작. 좀 알고 있는 거죠. 시작. 하나, 둘, 셋.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많은 거 아니죠? 수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독이 특징이 뭐냐? 결핍이에요, 결핍. 제가 학교 교목실 수업할 때, 수업 시간에 갑자기 성경 시간에 애가 과학책을 낸 거예요. 여기 뭐냐? 이렇게 하니까, 미안해요. 근데 순간 이 과학책이 슥 움직이는 거예요. 와, 저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과학책을 파가지고 폰을 집어넣고, 쇼생크 탈출 보면 성경책 안에 망치 집어넣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내고 이걸 집어넣고, 보내고 집어넣고. 근데 제가 딱 갔을 때 문자 온 거예요. 와, 죽어버려. 완전 분지사바 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움직이니까. 이 중독. 왜 그럴까요? 결핍. 인정 결핍. 애정 결핍. 그리고 교제 결핍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파괴. 쉽게 자기 삶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망률 전체 1위, 청소년 사망률 1위 자살이죠. 요즘 자살 기사 안 나오죠. 예, 우리 언론들이 청소년 자살은 보도하지 않기로.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살 심각하죠. 가성비와 가심비를 같이 합니다. 가성비 뭐죠? 싸게 효과적인 거. 가심비, 돈 얼마든 줄 수 있지만 갖고 싶은 거. 이게 같이 가요. 가성비와 가심비. 그래서 탕진잼, 개꿀잼.
돈을 막 쓰고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거 너무 재밌다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달관 세대, 이 달관 세대 뭐냐? 나 특별히 명품 안 하고 자동차 안 하고 집 안 사고 그냥 순간순간 재밌게 사는 그냥 어떻게 꿈도 없이 살아가는 시대. 사토리 세대, 달관 세대. 그냥 덜 벌고 그냥 매일매일 재밌게. SO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집에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문제는 집을 살 형편이 없으니까 그냥 캠핑카 사가지고 그냥 놀고 싶을 때 놀고 여행 가고 싶을 때 놀고 이게 오늘 사람들의 마인드라는 거죠. 젠드 역할들 이 게임 하나 하면 재미있는데 오늘 시간 조금 모자라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중에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이라이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언어. 여러분 다음 세대 언어 참 힘들죠. 나는 모국어로 쓰는데 아이들은 외국어 쓰는 것 같고 그 밑에 애들은 외국어 쓰는 것처럼 느낍니다. 자 보십시다. 까마로 강정에서 이 강정을 시켜서 밑에 댓글을 후기를 달았습니다. 있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졸마탱 오졌다리 오졌다 한 입 먹고 지려버림. 자 이거는 이게 맛있다는 말입니까? 맛없다는 말입니까? 진짜입니까? 확실합니까? 여기에 사장님이 댓글을 답니다. 길게 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죄송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워 배달이 찌질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먹기가 싫어가지고 좀 이게 좀 맛이 안 나와서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운행이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아서는 죄송합니다. 제일 마지막에요. 대설주의보입니다. 건강하게 하십시오. 이 사장님은 이 댓글 읽으면서 맛있다, 맛없다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맛이 없다. 왜요? 질려버렸다. 질려버렸다. 그 다음에 졸마탱. 이거 좀 안 좋다 이거. 오졌다. 한 입 먹고 그냥 갖다 버렸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 세대 뭐라고 합니까? 최고의 칭찬한 거죠. 졸마탱, JMT. 예, 줄여서 JMT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오늘 밥 먹는데, 오늘 저녁 JMT. 오빠! 여러분 바로 눈빛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졌다. 와, 이거 완전히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맛있다. 한 입 먹고 지려버렸다. 와, 그냥 온몸이 지릿지릿할 정도로 맛있다. 근데 사장님은 죄송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너무나 좋다 했는데 이 사장님은 이런 댓글 달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감자탕을 먹고 밑에 댓글 달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진 또 댓글 답니다. 신세대 용어로 써가 좀 더 친해지겠다 해가지고 좀 짱짱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맛있게 드셨다니 기분이 짱나네요. 자, 이 사장님은, 기분이 지금 짱으로 최고로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글 남긴 친구들 이거 볼 때 기분이, 기분이 짱난다는 말은, 짜증난다. 그러니까, 당신이 맛있게 드렸다니 기분이 짜증나네요. 이게 언밸런스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짱이다, 기분 짱이다. 그때는 좋은 건데, 서술형으로 기분이 짱나네요. 이 말은 짜증이 난다. 네. 바벨탑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남중학교에서 교목을 할 때 받은 편지입니다. 자, 해석하시는 분.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들어와서 이번 시험 망쳤어요. 하지만 노력해서 성적 올리려고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부탁하신 거 잊지 않았죠?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언제는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교육 열심히 갈게요. 그러면 지연이 물러갑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제가 좀, 네. 예, 한글 지금 자원 모음을 이렇게 알파벳이나 또 여러 가지 모양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흩어버린 거죠. 자기들 언어들을 서로 나누는. 자기 신사들은 신사들만의 언어들을 계속 씁니다. 우리도 썼습니다. 옥덜매. 네, 옥덜매. 딱 떠오르잖아요. 옥상에서 매주를 킹콩이 밟고 조수가 물고, 그런 선생님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언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음 세대들. 자, 문제입니다. 신조어 능력고사.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번은 아시겠죠? 머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걸 머선 129.
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또 상 받았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카톡에, 야, 머선 129심, 굉장히 기분 좋아할 거예요. 야, 이거 통한다. 자, 정답까지 같이 공개하겠습니다. 군싹. 오늘 노래방 갈래? 군싹. 군침이 싹 돈다. 그래서 쏠깃해진다. 그렇게, 엄마, 오늘 우리 어디 밖에, 산책할래요? 군싹. 잘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줄이기, 생선. 아버지 다음 주 생선 뭐 줄 거예요? 고등어 좋아하니? 칼치 좋아하니? 예, 생선이죠. 네, 빠라? 파리바게트. 네, 그 다음에, 비담? 우리 집 부담, 우리 교육원 비담이세요? 비담이 많다고? 아니, 비주얼 담당이란 말이죠. 말을 줄이는 거. 이걸 줄여서 우리가 얼마든지 또 활용할 수 있겠죠. 유래어, 리즈 시절, 전성기란 말입니다. 완전히 리즈 시절에, 자, 이게 원래, 박지성 선수가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뛰다가, 맨체스터로 온 앨런 스미스를 보고 이 박지성 선수에게 저 선수 누구냐 물어보니까, 저 친구는, 리즈 시절에 공점 찼다. 리즈 시절을 아주 최고의 전성기라고 하는 거죠. 전성기. 내가 리즈 시절에.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엉뚱하게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이런, 유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어, 팩트폭력, 이런, 갑자기 문자도 끊겼습니다. 왜 그래? father attack.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아버지가 집에 오면 온 가족들이 바퀴 벌점 다 숨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거실이 아버지 차지가 되고, 또, 바둑 TV 보고 계시고. 초성어, 카톡 할 때 이영영, 그 다음에 이영비읍지읍, 아버지. 미음피비요? 예, 목포요. 네. 자, 이걸 활용해가지고 게임할 때도 재밌어요. 이렇게 게임하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이문제다, 이영, 히읗, 시읒, 이영, 딱 보여줘. 이게 뭐지? 여호수아. 이렇게 퀴즈 내도 굉장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비틀기, 스세권, 역세권을 비틀어서 스타벅스 접근권. 그 다음에 내가 자기가 멍청해가지고 부주의한 비용, 저 USB 맨날 잊어버리거든요. 또 사와. 또 비용 지불하고. 의태어, 아기아기, 그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요게 최초의 그림지가 방울방울해입니다. 영화 러브픽션에 보면 이 하정우가 사랑해. 그러니까 그런 말 또 다른 말이 없냐?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 다 좋아하잖아. 그런 말 말고 내한테 딱 듣고 싶은 말. 어려운데 이러다가 옆에 보니까 방울토마토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방울방울해. 나도. 지금 막 이렇게 입동지나고 막 이렇게 으스스하죠. 오늘 겨울해. 마치 겨울 기분이 난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 여기서부터 유래한 용어들을 이렇게 사학생들이 사용하고 그 문화들을 얼마든지 차용해서. 그러니까 문화는 문화가 아니고 문화가 자기의 삶의 언어에도 들어와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만 안다면 우리 학생들한테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접두어, 개, 이건 아주, 핵, 이건 엄청나게. 그 다음에 킹, 갓, 이건 최상급. 그러니까 개핵 킹 난다. 킹핵 개단다. 오늘 강의 완전히 킹핵 개재밌다. 이건 최고의 찬사죠. 약간 욕 같은데 하여튼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 다음에 게임에서 또 브랜드에서 문화에서 나오는 거 초돌이. 야, 완전 오늘 오늘 강의가 좀 애매합니다. 저세상 텐션이다. 이 맛을 먹다가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저세상 텐션이야. 우리는 저세상 좀 약간 맛이 그렇죠.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 텐션이 아니다. 맛을 예를 들면 권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권사님 좀 심했나요? 우리 식사 같이 하면서 오늘 점심 먹으면서 진짜 맛있잖아요. 좀 둘러놨는데 더 많이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이것은 진짜 이 세상 텐션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능가한다. 이 관짝소년단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재밌는 밈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단어로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정과 관종, 인증. 남들에게 내가 보여주기 싶어 하는 것, 남들에게 드러나고 싶어 하는 것, 비행사도 인증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이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추락사 많이 일어납니다. 서울 다녀. 그래도 이거 올린다. 왜? 좋아요. 좋아요 100개 주시면 제 자동차 바퀴가 제 배 위로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좀 진짜 그 실행하고 동영상 올리기도 하고요.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손꼽아면 나는 의식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 불매운동, 특별히 관광 쪽에서 굉장히 타격이 컸죠. 왜 타격이 컸을까요? 일본 갔다 오면 여권에다가 일본 표시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일본 여행이 급감했느냐? 인증사진 못 찍으니까. 일본 가가지고, 오사카 가가지고, 여기서 딱 이 포즈를 취해야 내가 일본 갔다 왔다는 사인이 되는데, 근데 이걸 자기가 갔다 왔다 이 사진을 또 올리면은요, 완전히 언어 침입하네, 완전 올라지고 못 올리니까, 일본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 그러니까 저희들 교회에서 단톡방으로 아이들 큐티를 올리는 거, 인증. 그들이, 사람이 참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터치하면서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것보다도 라이프로깅, 이 카톡 단톡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오늘의 유행어, 죽은 자 먹은 자 말이 없다. 이렇게 계속 또 먹여주고, 또 이렇게 채워주고, 상주고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그 인정을 받으면서 훨씬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또 교육적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공유시대. 이해 말고요. 예 말고. 나누는 시대입니다. 에어비앤비 자기 숙소를 다 나누기도 하고, 말씀드린 소카. 제 제자인데 결혼하려고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 와서 거기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 소카 타고 왔대요. 어떻게? 휴대폰으로 시동 걸어가지고. 공유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유시대, 그러니까 내 것을 소유하지 않고 같이 나누는 세대.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고민이 조금 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제가 강의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공간을 공유의 공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역 주민과 함께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에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 엄청나게 좋아하죠.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예, 범고래, 식인고래죠. 물론 이게 가짜다, 신짜냐, 그런 이슈가 있지만, 그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느슨한 대인관계. 느슨합니다. 썸이라는 노래 쓰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것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것 같은 네 거 아닌 나. 그 아주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귄다 하잖아요. 요즘은 사귄다 하고, 우리 썸 타요. 썸 탄다는 게 뭡니까? 사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무 관계도 아닌데, 호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이렇게 좀 터치하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실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은 아픔을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사귄다 하면 예속돼 버리겠죠. 예속되기도 싫고, 남 주기는 아깝고, 남 주기는 싫고, 남편이 그렇습니까? 그런 애매한 상태인데, 그래도 뭔가 조금 이렇게 끈기란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가 튀어났네요. 끈기가 아니고, 끈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상태가 바로 이 썸을 탄다라는 겁니다. 썸을 탄다. 이게 교회도 있죠. 교회도 출석을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예수님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족. 가나안은 히카,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 브리스, 히위, 여부스, 다양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썸이죠, 썸. 신앙생활도 썸을. 이런 문화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오중타치가 필요해요, 오중타치가. 학생들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친구 따라서 교회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하고 친하면은요, 친구 관계가 불편해버리면 얘는요, 교회 떠납니다. 친구 따라 왔는데 선배하고 친해요. 그리고 선생님과 친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과 친해졌어요. 그리고 후배들과 친해졌어요. 오중타치. 한 사람이 교회에 머물려면 최소한 오중타치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이것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도회 혹은 어떤 특별한 사역위원회.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친구 따라왔는데 또 옆 사람 따라 전도 왔는데 그 사람 사이에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친해졌어요. 권사님하고 친해졌어요. 교회 안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딱 연결되어 있으면요, 끈이 끊어져 버리면 그냥 끊긴 연처럼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오중터치로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친구 따라 온다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휴먼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것들이 교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학생들도 일반 성인들도. 강철로 된 심장, 그냥 고마운 것도 잘 알지 못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역자들도 학생들이 엄청나게 잘해줘도 고맙다 이야기 안 하고, 뭐 사줘도 그냥 감사하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러려니.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먹지 않는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자라도록 양분과 물을 공급해 줄 뿐이다. 그 열매를 가져갈 분은 주인이시다. 그럼 우리가 내가 뭘 하면 이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상태만으로도 우리는 진행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른 교체가 차별한다. 자, 한 교실입니다. 한 교실에 나는 검사가 될 겁니다. 아버지가 검사니까. 나는 의사가 될 겁니다. 우리 엄마가 의사니까. 근데 하나에는요, 저는, 아프면 장기면허 갖고 또 뽑으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해야죠.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예요. 똑같은 교실에. 한 반 친구가 아닙니다. 한 반에 있는 각기 다른 성들이에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황제의 딸이 노예의 아들의 발을 씻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그런 가치관들을 가르쳐주고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혐오의 시대, 특별히 현대 시대가 아주 갈등들이 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젠더 갈등, 2대남, 20대 남자들의 한국에서의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뜻이 다르면 생각 다르면 예전에 그 영화에 보면 엄마가 이렇게 커피를 사가지고 오는데 옆 사람 팍 쏟았습니다. 그 애가 막 웁니다. 울지마 하니까 그 사람 딱 돌아가면서 마음 자기를 좀 불편하거나 자기 생각이 다르면 그래도 벌레로 한다는 거죠. 수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네.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혐오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각자 도생. 카드,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지가 하는 거죠. 사회성이 부족하다. 자, 요즘 젊은 것들의 사표. 이 드라마에 보면, 신입사원들 중에 100명 중에 27명이 사퇴합니다.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이 청년층들이 사퇴합니다. 그래서 중간 임원들에게 물어보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우리는 이랬었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다. 그래서 오늘가 묻습니다. 요즘 신입사원들 왜 도망가느냐? 왜 자주 중간에 사표내냐? 끈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신입사원 훈련할 때 해병대 돌려야 됩니다. 자기는 그랬거든요. 예사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해병대 훈련 도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학대 행위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단합을 위해서 회식을 갑니다. 그럼 요즘 신입사원들이 회식 가자 하면은요, 너 지금 몸 만들고 있는데 왜 몸을 망가뜨리냐고. 야, 회사가, 술까지 미기네? 차라리 그 돈으로, 자기 후생 복지비, 이런 것도 채워주면 굉장히 인기 올라가는데, 부캐. 내가 원캐는 내가 회사 사원이지만, 부캐는 내가 지금 학원도 가야 되고, 내가 뭐도 활동해야 되는데, 왜 내 부캐 시간을 가로막냐, 회사가. 이런 갈등들이 있다는 거죠. 이 김용섭 소장의 요즘 어른들, 거기 보면 이야기 굉장히 자세히 풀어놓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때는 말이지, 내 때는 말이지. 물론 우리 앞선 세대들의 헌신과 이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달하거나 또 그 사람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했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 메타 세대들은 특별히 필요하고 그들에게 중요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통이란 뭐냐? 인카네이션입니다. 소통.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 이 땅에 있고 오셨잖아요.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무한하신 주님이 유한한 사람의 몸에 가두어지시는 것. 고통이죠. 왜요?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인이 그랬죠. 천지의 창조주께서 여인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강건되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온 우주를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여인의 몸속에 아기로 10개월 동안 갇혀있을 때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한계들 굶주리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다 채울하신 거 딱 한 가지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요즘 세대의 요구들, 요즘 세대들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무조건 존댓말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말합니다. 너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존재다. 너희 우리에게 귀중한 존재다. 두 번째 뭐 해달라고요? 이야기만 쏟아내지 말고 우리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놀라운 거는요.
아이들이 말하면서 자기가 치유됩니다. 세 번째, 작은 성과라도 인정해주고 서툴러도 인정해주고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 자꾸만 잘못을 지적하고 틀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더 나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말로만 사랑하라, 말로만 섬겨라. 강단에서의 삶과 현장의 삶이 괴리가 될 때 아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수많은 모태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의 왜곡된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라, 예수님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사랑하셨죠. 용서해라, 예수님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섬겨라, 예수님은 자기 모든 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았던 삶의 행동이 내 설교의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분량, 내 설교의 내가 성경 연구의 분량, 이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반응한 그 결과가 내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행동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참 애매한 요소지만 그들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감사한 것으로, 정말로 고마운 것으로,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이런 예전에 Tell me 그 유시시 그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히트 쳤습니다. 그 순경도 제복 입고 Tell me 해병들도 옷 입고 Tell me 그 다음에 아저씨도 예비군 입고 Tell me 여고생도 Tell me 엄청나게 유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얼마 가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왜요? 보상이었거든요. 진짜 시간 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냥 좋아요. 자기 시간, 자기 노력, 그건 좋아요만 받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죠.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일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보상을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고 고마운 줄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치하해주고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온다. 나눔과 공감, 소통들. 이 다음 세대들이 또 계속 어떤 문화에 있는가에 따라서 관심과 생각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잘 섬기며 소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기는 교회에 형통이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고 세 번째 강의는 그럼 이 메타버 사역을 어떤 원리, 어떤 이론을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며 해나갈 것인가 그런 실적인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